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언대로라면 다른 사람이 왕이 되어야 했죠. 하지만 백성들은 그를 원했습니다. 께 그는 고민 끝에 왕위에 올랐고 그 순간 중국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한 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5천년 제도를 만들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사기 하본기에서 개의 이야기는 짧지만 결정적입니다. 우의 아들이자 하나라 2대 군주. 그는 선양 제도를 끝내고 세습 왕조를 시작한 인물이거든요. 개의 이름은 개입니다. 성은 사씨 우의 아들이죠. 어머니는 도산씨의 딸 여교예요. 우가 치수 사업 중에 만난 여인이었죠. 개는 특별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우는 13년간 치수 사업에 매달렸어요. 집에 거의 오지 않았죠. 어렸을 때 개가 아버지를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가 집 앞을 지나가는데 아이가 울었대요. 하지만 우는 들어가지 않았죠. 일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버지가 그리웠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아버지가 천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머니 여교가 개를 키웠습니다. 홀로 아들을 돌보며 아버지의 뜻을 가르쳤어요. 내 아버지는 백성을 위해 일하신다. 너도 자라서 그런 사람이 되어라. 개는 자라면서 아버지의 업적을 봤습니다. 홍수가 멈췄고 백성들이 안정된 삶을 찾았어요. 모두가 우를 칭송했죠. 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옵니다. 우가 천자가 됐을 때 개는 이미 성인이었습니다. 우는 아들을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특별 대우를 하지 않았죠. 왜였을까요? 우는 선양의 전통을 지키려 했습니다. 요순의 예를 따르고 싶었어요. 아들이라고 특혜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대신 개에게 책임을 맡겼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쳤어요. 실무를 익히게 했죠. 준비시킨 겁니다. 하지만 후계자로 지목하지는 않았어요. 우는 익을 주목했습니다. 우에게 익은 오랜 동료였어요. 함께 일하며 능력을 확인했죠. 인품도 훌륭했습니다. 우는 익에게 천하를 맡기려 했습니다. 요순의 전통대로요. 익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자신이 천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민심은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개를 원했어요. 왜였을까요? 우의 공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우는 홍수를 막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해냈어요. 13년간 헌신했죠.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우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물고기 밥이 됐을 것이다. 이게 백성들의 생각이었어요. 감사함이 컸죠. 그 감사함이 개에게로 향했습니다. 우님의 아들이니 아버지만큼 훌륭할 것이다. 기대가 컸어요. 혈연의 힘이었죠. 제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를 지지했어요. 우와 함께 일하며 정이 들었거든요. 우의 아들이라면 믿을 만하다고 봤죠. 익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만큼은 아니었어요. 개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우의 아들이었죠. 사람들은 혈연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익이 천자가 될 차례였어요. 하지만 제후들이 개를 찾아갔죠. 우님의 아들이신 개님을 따르겠습니다. 제후들이 개를 옹립한 겁니다. 익을 무시했어요. 익은 어땠을까요? 당황했을 겁니다. 분노했을 수도 있어요. 우는 분명 자신에게 천하를 맡기려 했거든요. 하지만 민심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제후들이 모두 개를 지지했으니까요. 익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개는 고민했습니다. 받아들여야 할까? 아버지의 뜻은 분명 익에게 양보하는 것이었어요. 선양의 전통을 지키는 거였죠. 하지만 백성들이 자신을 원합니다. 제후들도 마찬가지고요. 거부하면 혼란이 올 수 있었어요. 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천자의 자리에 오르기로요.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사마천은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다만 기록했죠. 천하가 우의 아들 개를 귀하게 여겼고 개가 마침내 익을 대신해 즉위했다고요.
개가 즉위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역사적 전환이었어요. 선양 제도가 끝났습니다. 요순 후 3대에 걸친 전통이죠. 덕이 있는 자에게 천하를 맡기는 이상적 제도였어요. 세습 왕조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혈연에 의한 계승이죠. 이후 5000년 중국 역사의 원칙이 됐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회 구조의 변화였습니다. 부족 사회에서 국가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권력이 집중되고 제도화됐죠. 세습이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둘째, 공로의 대물림이었습니다. 우의 업적이 너무 컸어요. 백성들은 그 공로가 개에게도 이어진다고 봤죠.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셋째, 인간 본성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상이 좋아도 현실은 다르죠.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넷째, 제도의 한계였습니다. 선양은 좋은 제도지만 후계자 선택이 어려워요. 누가 가장 덕이 있는지 판단하기 힘들죠. 세습이 더 명확했습니다. 개의 통치는 어땠을까요? 사마천의 기록은 간단합니다. 개는 우의 정책을 계승했습니다. 큰 변화를 주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만든 제도를 유지했죠. 안정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우의 정신을 이었어요. 사치하지 않고 검소하게 살았죠. 세금을 가볍게 했습니다. 제후들을 잘 다뤘습니다. 회맹을 열어 소통했어요. 공물을 받되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았죠.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도전도 있었습니다. 유오 씨가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유오 씨는 동쪽의 강력한 부족이었습니다. 개의 즉위에 불만이 있었어요. 이기 천자가 되어야 했다고 주장했죠. 개는 군대를 이끌고 유오 씨를 토벌했습니다. 감옥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치열한 싸움이었죠. 하지만 개가 승리했습니다. 유오 씨를 복속시켰어요. 반란을 진압한 겁니다. 권위를 확립했죠. 이 전투 전에 개가 군사들에게 한 말이 기록돼 있습니다. 유명한 감서예요. 감히 명을 받들지 않는 자는 조상의 제사에서 제외될 것이다. 엄중한 경고였죠. 군유를 강조한 겁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을 받는 자는 조상의 사당 앞에서 받을 것이고 벌을 받는 자는 사회의 단 앞에서 받을 것이다. 상벌이 공정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개의 리더십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부드럽되 강했어요. 명확한 원칙이 있었죠. 유오 씨를 평정한 후 개의 권위는 확고해졌습니다. 더 이상 도전하는 세력이 없었어요. 천하가 안정됐죠. 개는 음악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구소를 만들었대요. 하늘의 음악이라는 뜻이죠. 예술을 장려했습니다.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우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가 더욱 세련되어졌어요. 하나라의 문화가 꽃피기 시작했죠. 개는 몇 년을 통치했을까요? 사마천은 명확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 태강에게 천하를 물려줬다고 했어요. 이렇게 세습이 또 한 번 이어진 겁니다. 개에서 태강으로.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었죠. 태강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좋지 않았습니다. 태강은 무능했습니다. 사냥과 오락에 빠졌어요. 정사를 돌보지 않았죠. 개와는 달랐습니다. 결국 태강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후예라는 인물에게 쫓겨났어요. 하나라가 위기에 빠진 겁니다. 이게 세습의 문제점입니다. 능력이 아닌 혈연으로 계승하니까 무능한 군주가 나올 수 있어요. 태강이 그 첫 사례였죠. 하지만 나중에 소강이 나라를 회복합니다. 개의 손자였어요. 소강충흥이라고 하죠. 세습에도 장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마천은 개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태사공활에서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실을 기록했어요. 개에 이르러 천하가 세습의 제도로 바뀌었다고요. 어조가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담겨 있어요. 선양의 이상이 끝났으니까요. 유학자들은 개를 어떻게 봤을까요? 평가가 갈립니다. 어떤 이는 비판했습니다. 개가 선양을 어기고 권력을 찬탈했다고요. 이상을 저버렸다는 거죠. 어떤 이는 옹호했습니다.
백성들이 원했고 걔는 어쩔 수 없었다고요. 민심을 따른 거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이는 중립적으로 봤습니다. 역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고요. 사회 발전 단계상 불가피했다는 거죠.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는 이글 천자로 추천했다. 하지만 이기 우를 보좌한 기간이 짧아 백성들이 이글 잘 몰랐다. 반면 걔는 현명하고 능력이 있었다. 백성들이 걔를 따른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맹자는 걔를 옹호한 겁니다. 능력이 있었고 민심을 얻었다고 봤어요. 문제는 후대에 무능한 군주들이라는 거죠. 순자는 달랐습니다. 선양이 끝난 건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세습도 나쁘지 않다. 다만 군주가 덕을 잃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제도보다 군주의 자질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죠.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선양의 종말을 상징합니다. 요순으로 이어진 이상적 제도가 끝났어요. 덕이 아닌 혈연으로 권력이 이어지기 시작했죠. 세습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개 이후 중국은 5천년간 세습 왕조 시대였어요. 이게 동양 정치의 기본 틀이 됐죠. 현실과 이상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선양은 아름답지만 실천이 어려워요. 세습은 불완전하지만 현실적이죠. 개의 선택은 현실을 택한 겁니다. 민심의 힘을 증명합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백성이 따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개가 즉위한 건 민심 때문이었죠.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개는 세습으로 즉위했지만 능력도 있었어요. 유오시를 평정하고 나라를 안정시켰죠. 혈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의 이야기는 여러 교훈을 줍니다. 첫째, 제도는 완벽할 수 없다는 것. 선양도 세습도 장단점이 있어요. 중요한 건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죠. 둘째, 역사는 이상대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좋은 이상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요. 타협이 필요합니다. 셋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개는 즉위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다했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넷째,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제후들과 백성들이 개를 원했어요. 그 민심이 역사를 만들었죠. 다섯째, 후대를 잘 준비시켜야 한다는 것. 개는 잘했지만 아들 태강은 실패했어요. 교육이 중요합니다. 사기가 개를 기록한 방식은 흥미롭습니다. 길지 않아요. 하지만 핵심을 담았죠. 사마천은 개를 비판하지도 옹호하지도 않았습니다. 역사가로서 중립을 지켰어요. 사실만 기록하고 판단은 독자에게 맡긴 겁니다. 하지만 선양이 끝난 것에 대한 아쉬움은 느껴집니다. 천하가 세습의 제도로 바뀌었다는 표현에 담겨 있어요. 사마천 자신도 권력의 희생자였습니다. 궁형을 당했죠. 세습 왕조의 폐해를 몸으로 겪은 거예요. 선양의 이상을 그리워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의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개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상을 따를 것인가, 현실을 택할 것인가? 그는 현실을 선택했어요. 그게 옳았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는 그 선택에 책임을 졌어요. 나라를 잘 다스렸죠. 그게 중요합니다. 역사에는 if가 없습니다. 만약 개가 거부하고 이기 즉위했다면 알 수 없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만이 역사죠. 한나라계, 선양의 종말이자 세습의 시작,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선택한 군주. 그 선택으로 5천년 역사의 틀을 만든 인물.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권력 승계가 아닙니다. 인간과 제도, 이상과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죠. 4천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이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개가 그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